네,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을 살펴보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자, 이번 시간은 2시간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영조와 정조를 배웠죠. 네. 특히 정조 같은 경우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 그래서 바로 규장각에서 정약용과 같은 새로운 학자들을 공부하게 하고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정약용을 시켜서 수원 화성을 만들고 바로 조선 사회 후기에 굉장히 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왕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이 정조가 40살이라는 굉장히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어린 아들이었던 순조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조선 사회에 각종 문제점들이 생긴다 라고 배경을 알아두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배경을 알아야지 또 왜 조선 사회에 문제점이 생겼는지, 그리고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정책들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냥 하는 건 아니니까 무엇이든지 배경이 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이겠죠. 자, 교과서 보면서 정조 이후에 왕들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의 외척, 이 외척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부인의 가문, 즉 어머니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치? 왕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 왕의 부인 쪽 가문이 결국 정치적인 권력,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의 외척이 나라의 권력을 잡는 바로 세도 미안해요.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된다. 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세도 정치의 뜻, 바로 왕실과 혼인을 맺는 가문들이 국정을 독점하는 정치다. 그러니까 왕의 부인, 그렇죠? 왕비 쪽이 바로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져서 권력을 차지하는 것을 바로 세도 정치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능력 있고 일을 잘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세도 정치 이 가문들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중요한 자리라든지 관직에 임명하는 것이죠. 그렇게 정치를 하다 보니 그렇게 인맥에 의해서, 그치? 이 가문들과 친한 사람들만이 권력을 잡게 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뜻을 펼치기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렇게 권력을 잡으면서 결국 많은 돈을 결국 썼을 것이고, 그 돈을 또 벌기 위해서 수많은 백성들을 괴롭혔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 태도 정치를 한 대표적인 두 개의 가문이 바로 안동 김씨의 가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가끔 드라마에 보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문이 바로 풍양 조씨. 요 두 가문이 계속 자신들의 딸을 왕비로 보냅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요 두 가문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특히 그 정조의 이제 그 부인 쪽 가문이 바로 이 안동 김씨 쪽인데, 결국 그러니까 장인어른이었던 김조순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조 자기 아내의 아버지, 장인어른이니까 자기 자식이었던 순조에게도 잘해주고, 그치?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굉장히 정조의 지지 세력이 되어주고 정조의 뜻을 따라주었지만, 결국 정조가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서 너무 이 안동 김씨 가문의 권력이 쏠리는 현상이 발생을 해버린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바로 세도 정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높은 벼슬을 차지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신들의 이익만을 앞세웠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뇌물을 준 사람을 벼슬에 임명하는 등 나쁜 짓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리고 벼슬에 나가려고 그럼 뇌물을 바친 일부 관리는 당연히 자기가 뇌물을 줬으니까 이 비용을 도로 찾거나 또는 재산을 늘리고자 해서
세금을 백성들로부터 마음대로 걷어들여서 바로 백성들을 힘들게 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바로 이런 사회적인 배경이 있었다. 바로 이 세기를 바로 19세기라고 합니다. 정조가 정확히 180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뭐 연도도 선생님은 좀 헷갈리긴 하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조가 사망하고 나서부터 이 시기를 세도정치의 시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정치가 혼란스러웠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때를 그래서 우리가 세도정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백성들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굉장히 백성들에게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를 바로 이 삼정, 세금을 걷는 방법이 삼정이에요. 이 삼정의 문란이 되겠습니다. 문란하다, 질서가 잡혀있지 않았다. 이거는 바로 뭘 걷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이 세금을 걷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이 세금 중에서 가장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던 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선생님이 설명을 들어보면, 조선은 원래 군대에 가야 돼. 우리도 지금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요 군대를 모든 백성들이 남자들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군대 대신에 원래는 배 3배를 냈어요. 3배. 근데 이게 군대라는 것은 조선시대의 법에 따르면 16세부터 60세까지만 요 옷감이죠. 옷감. 요거를 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근데 이렇게 탐관오리들이죠. 여기 보면 이런 관직을 사고 파는 걸 우리가 매관, 매직, 그 다음에 백성들을 수탈하고 괴롭히고 그치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는 사람들을 탐관오리라고 하잖아요. 요런 용어들이 이제 이 시기 세도정치기에 탐관요리가 아니라 탐관오리죠. 미안해요. 탐관오리. 네,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탐관오리들이 그러면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16세에서 60세 남자만 아니라 막 어린아이, 막 이제 태어나서 엄마 젖도 못 된 애한테 군대 대신 세금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돌아가셨어. 근데 할아버지가 60살이 넘었을 거 아니야. 그럼 60살이 넘은 할아버지한테도 군대에 안 가는 대신 세금 내라고 해. 세금 안 내면 막 집에 쫓아가서 막 두들겨 패고, 심지어 죽은 사람한테까지 이런 군대에 대한 세금을 걷었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세금 제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았는지. 다음 조선 사회는 양반 중심 사회였잖아요. 일반 상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반들한테 잘못된 것을 따지기도 어려웠던 시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백성들한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건 뭐니 해도 바로 이 환곡이라고 하는 제도였어요. 환곡은 원래 좋은 제도로 출발을 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였어요. 왜? 백성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줬던 거야. 근데 이 탐관오리들이 곡식을 빌려줄 때 어떻게 빌려주냐면요, 진짜 안 좋은 쌀, 막 다른 거랑 섞어가지고, 심지어 막 모래나 그 다음에 뭐 그 쌀을 만들고 난 겨 이런 걸 막 섞어가지고 무게를 늘려요. 그래서 무게를 늘려서 빌려준 다음에 돌려받을 때는 당연히 제대로 된 쌀을 받는 거죠. 그 다음에 빌려줬으니까 이자 내라는 거지. 10가마니 빌려주고 15가마니 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백성들 입장에서는 미쳐버릴 노릇이죠.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 그러다 결국에 이 빚을 못 갚으면 막 두들겨 맞고, 맞아요, 돈 못 갚았다는 이유로. 그 다음에 심지어 더 심하면 어떻게? 자기 자식을 갖다 팔아버리는 거야. 노비로 팔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불만은 정말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흥선대원군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조선 후기에 이런 문제점들을 바로 고쳐야 되겠죠. 맞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흥선대원군의 목표는 결국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태도 정치로 인해서 문란해진, 그치, 왕의 힘이 약해졌다는 거죠. 외척, 왕의 어머니 쪽이 바로 정치를 독점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은 결국 목표가 크게 두 가지일 수밖에 없죠. 첫 번째는 결국 뭐겠어요? 자기 아들이 왕이야. 즉 왕권을 다시 강화시켜야 되겠죠. 이 세도 정치를 끝내고, 그치, 왕의 외척들이 정치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고 왕의 권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두 번째로는 백성들의 삶이 너무 어려웠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런 백성인들의 생활을 굉장히 안정시킨다. 그래서 민생, 백성들의 생활이란 뜻이에요. 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흥선대원군은 바로 대원군이란 이름이 뭐냐? 자, 조선시대에 왕에게 자손이나 형제가 없어서 왕족 가문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새로운 왕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 세도 정치기가 임금이 3명이에요. 순조, 그 다음에 헌종, 그 다음 철종,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다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고요. 그 다음 심지어 이 철종은요, 원래 강화도에서 농사하던 농사꾼이었단 말이야. 그런 철종을 데려다가 왕위를 시켰다. 얼마나 세도정치 가문이 힘이 셌을지, 그쵸? 네. 강화도에서 말 그대로 농사 짓던 사람이었어, 철종은. 근데 왕족이란 이유로 왕위에 앉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허수아비를 갖다 놓은 거죠. 그런 철종 역시 아들이 없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누구를 왕으로 할 것이냐 라고 여러 가지 회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 중에서 또 뭐야? 바로 이 고종을 왕위로 올립니다. 흥선대원군도 역시 왕족이었지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조선시대의 왕족들은 막 편했을 것 같지만 막상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가 왕이면, 그치, 좋은 거지만 나머지 왕족, 왕이 아니었던 왕족들은 조금만 말을 잘못하면 반역죄에 휘말릴 수 있었어요. 내가 진짜 반역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분이 왕이 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전혀 모르는 인물들이지만 내 이름이 그 사람들한테 왕으로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불리기만 해도 나도 반역죄가 돼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아닌 나머지 왕족들은 굉장히 조용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역시 이 흥선대원군 역시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젊은 날에는 뭐 그냥 말 그대로 뭐 술집 가서 맨날 술이나 먹고, 그렇죠? 막 동네에서 참 볼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지냈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그런 반역이 휘말려서 자신의 죽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이 인물은 만만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신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까 또 이 고종이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으로 선택이 됐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그 아버지였던 고종이 고종이 됐다. 흥선대원군이 더 정치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도 정치와 농민의 불만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울 무렵 고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그치, 바로 고종을 대신하여 정치적인 실권, 그러니까 권력을 차지했다. 원래 왕의 아버지는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왜? 왕이었던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그 다음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흥선대원군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백성들의 어려운 생활에서 너희 옆집의 세금은 네가 내라. 아니, 도망간 옆집 사람의 세금을 왜 제가 냅니까? 그쵸? 말도 안 되죠. 네. 옆집 사람이 아까 말했던 군포 세금, 어린애도 내고 할아버지도 내고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 것까지 내라고 하니까 도망가 버린 거야. 그럼 이제 옆집한테 가서 세금을 내라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근데 옆에 보면 이렇게 포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안 들으면 두들겨 맞는 거죠. 네. 올리며 겨자 먹기로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지난번에 빌린 곡식에는 아까 선생님 말한 것처럼 모래와 곡식 껍질이 더 많아 먹을 수
없었습니다 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뭘 그 증거 사진 있어? 이러면서 증거 사진? 증거 있어? 이러면서 옛날 조선시대에 사진이 어딨어 그지? 그래서 전혀 안 통해. 마찬가지로 빌린 곡식까지 이자 쳐서 갚아라. 굉장히 백성들의 삶은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흉년이 들어서 농사도 잘 안 되는 그런 시기가 많았고 백성들의 삶, 여러분이 조선시대 백성이었다면 정말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쵸? 좋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자, 흥선대원군은 그러면 어떤 정책을 펼칠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죠. 두 가지. 하나는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했을 것이다. 자,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세도 정치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 국왕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다. 됐나요? 좋아요. 첫 번째,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왕권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신하들, 이때 권력을 찾아오던 이 양반들의 권력을 약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양반들이 주로 권력을 쌓던 곳이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대학교 같은 곳인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서원을 통해서 바로 세금을 면제받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부당하게 재산을 쌓아가던 이 서원을 바로 철폐하는 것이야. 서원 철폐. 무슨 문제냐면 서원은 맨 처음에 학교잖아. 대학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유생이라고 불렀어요. 유학자인 학생. 이 유생들은 공부를 하니까 뭐도 면제해줘요? 군대도 면제해줬어. 그 다음에 국가에서 어쨌든 학교라고 하니까 여기서 먹고 자고 하려면은 세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금을 면제해줘.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군대 가기 싫으면 서원에다가 돈 내고 나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군대 면제해줘.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 거야. 그럼 군대에 안 끌려가. 그 다음 세금 내기 싫으니까 서원에다가 돈 맡겨가고 서원 땅이라고 거짓말로 해놓는 거야. 그럼 세금 안 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바로 이 서원이 바로 문제였다는 거지.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런 양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원들을 철폐해버린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국에 47개만 남기고 전부 정리해버렸다. 알겠죠? 자, 원래 서원은 학문이 깊고 지혜가 뛰어난 조상의 제사를 지내고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기관이었어. 대학교 같은. 우리나라에는 백운동 서원, 영주 소수 서원이 가장 먼저 생겼고 그 이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근데 조선 후기로 오면서 이 서원이 본래 역할보다는 관청을 대신해서 지역의 주도권을 장악한다. 그러니까 양반들끼리 이 서원에 모여가지고 그냥 뭐 사또보다는 지네들이 더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 막 동원해가지고 함부로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세금을 늘리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서원을 47개만 남기고 정리했다. 알겠죠? 이런 개혁 정치들을 펼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런 정책들은 양반들은 반발했겠죠. 그쵸? 양반들은 반발했지만 반면에 이런 서원이 없어지는 걸 볼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은 굉장히 지지를 했겠죠. 흥선대원군은.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서원 철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이제 바로 흥선대원군의 실수가 나오는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은 서원 철폐는 잘했지만 이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임진왜란때 불타버린 뭘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바로 이 경복궁을 다시 짓습니다. 근데 이 궁궐이라는 게 그쵸?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장식품도 들어가고 많은 것들을 돈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도 불러다가 공사를 시켜야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이 궁궐을 짓기 위해서 백성들을 동원하고 그 다음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강제로 기부금을 걷는다.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결국 백성들의 지지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되는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흥선대원군은 이런 인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고종, 그러니까 그 왕실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가장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정말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보단 서원도 없앤 것은 백성들의 도움과 일하기보다는 뭔가 좀 더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그치? 신하들의 힘을 약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좀 이런 목적도 솔직히 있다고 선생님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백성들한테 말 그대로 강제 동원을 하고 강제로 세금을 걷게 하고 이런 정책들을 결국 펼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네, 좋아요. 물론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도 펼쳤습니다. 그래서 뭐 숨겨진 토지들을 찾아내서 세금을 내게 한다든지, 아니면 군정, 아까 군대에 가는 대신 냈던 세금 있잖아요. 그래서 호포제라는 거에서 양반들도 군포를 내게 했다, 뭐 이런 것들. 특히 흥선대원은 양반들한테도 세금을 부과했던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바로 백성들이 지지를 했던 것인데요. 네. 그 다음 뭐 환국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결국 양반들은 당연히 반발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경복궁을 다시 짓기 위해서 바로 백성들을 동원하고 백성들에게 세금을 무리하게 거두면서 백성들의 지지를 잃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이런 인물이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선의 안쪽의 이야기였다면, 그쵸? 이 흥선대원군 때는 또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바로 대외적으로, 밖으로. 자, 이제는 대외적으로는 자, 밖으로, 대외적으로는 이거 밖이라고 그러죠. 바로 어떤 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서양의 새로운 선박 배들이 조선 앞바다에 나타나기 시작해. 이걸 바로 이양선이라고 그래. 바로 조선은 조선 세계에 있었지만 서양 세계에는 이제 바다를 이용해서 굉장히 더 넓은 지역들, 뭐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 미국, 아메리카 대륙,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찾아 나서면서 굉장히 항해술이 발달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런 배들이 조선에까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럼 이런 배들이 와가지고 조선인들한테 뭘 요구하냐면 바로 통상. 여기서 이 통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역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서양 세력들이 와서, 그쵸? 조선은 원래부터 신분제 사회였고 자기들의 세계, 자기들이 아는 것은 중국이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밖에 없었는데 정말 처음 보는 생김새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무역을 요구한다. 뭔가 자기들이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겠죠. 맞아요. 네. 뭐 왜냐하면 사람이랑 그렇잖아요. 도와주러 오는 거겠어요?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될 것 같으니까 찾아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사회에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 그 다음 그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흥선대원군을 잘 이해해 두어야 이 다음에 배우는 이 조선 후기 대한제국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 이제 흥선대원군 시기의 대외, 즉 서양 세력과의 사건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